미스터 트롯의 탑6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함께 찍었던 모습이 너무 다정하고 멋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자가격리 중 또는 격리 수용 중이어서 치료나 또는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돌아온 트롯맨 이찬원 음성, 이명웅 자가격리 해제, 오늘부터 활동 재개. 이 기사는 지난해 12월 15일의 기사입니다. 이찬원이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탑6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2월 15일 모두 자가격리로부터 해제된 날의 기사입니다.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이명웅의 기사인데요. 이명웅이 자가격리로부터 해제된 소감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하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지난해 12월 15일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상터가 왜 이 기사를 보여드리냐 하면요. 당초에 오늘 탑6가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탑6의 자가격리 해제라고 하는 기사,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탑6가 과연 언제 자가격리로부터 해제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추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13일 뽕송학당 녹화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0일 그 전 10일에 JTBC의 뭉쳐야 찬다의 녹화에 함께 참여했던 모태범과 박태환이 13일에 뽕송학당의 녹화에 참여를 했거든요.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15일쯤에 그때 함께 뭉쳐야 찬다에 함께 출연했던 김용환 선수가 확진이 됨에 따라서 15일에 모태범과 박태환이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일에 탑6도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검진을 한 결과 모태범과 박태환이 15일에 확진이 확인됨에 따라서 16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통상 16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3일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시점으로부터 2주기 때문에 14일이기 때문에 13일에 박태환, 모태범과 밀접 접촉 이후에 그 이후에 확진자와 접촉이 없었다면 오늘 탑6는 자가격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론 보도에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자가격리 해제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16일부터 탑6가 모두 자가격리 또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그 이후에 장민호가 1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시설에 수용이 됐고요. 이틀 후에 19일에 영탁이 확진 판정, 그리고 김희재가 20일에 확진 판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16일부터는 이들 탑6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격리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탑6 말하자면은 탑6 음성으로 나온 이명웅이나 이찬원이나 정동원이 13일 이후에 탑6 양성 반응자들과 밀접 접촉한 시점이 있었다면 말하자면 그것이 15일에 밀접 접촉이 있었을 경우 그리고 14일까지 있었을 경우 13일은 모태범과 박태환과 확실히 밀접 접촉한 것이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4일까지 밀접 접촉이 있었을 경우 내일 이명웅, 정동원, 이찬원은 내일까지 격리되고 내일까지죠? 아닙니다. 내일
내일 오늘까지 격리되고 내일 해제가 돼야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15일에 밀접 접촉이 있었다. 말하자면 이명훈과 이찬원과 정동원이 장민호나 영탁이나 김희재와 15일에 마지막 밀접 접촉이 있었을 경우, 그러면 28일까지. 그렇죠? 28일이죠? 그렇죠. 15일인 경우는 28일까지 자가격리가 되고 29일에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16일부터는 탑6가 모두 자가격리에서 접촉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지막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은 14일 또는 15일이기 때문에 15일에 마지막 밀접 접촉이 됐을 경우는 28일까지 자가격리가 되고 29일에 해제가 되고요. 14일에 마지막 밀접 접촉이 있었을 경우는 27일까지 자가격리가 되고 28일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30일이 자가격리 해제 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30일이 그 부분은 뭐냐면 16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30일에 해제될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해제될 수는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확진된 날로부터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이 확진이 된 경우, 또 아니면 확진된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한 경우거든요. 그렇다면은 장민호는 17일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14일. 영탁은 19일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14일. 김희재는 20일부터 확진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14일을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탑6가 함께 자가격리되고 함께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가장 빨리 해제가 되면 28일,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29일 해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확진 판정이 난 이후와 2주기 때문에 다 각자 달리 자가격리 해제 날짜, 격리로부터 해제 날짜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잡합니다. 지금 좀 복잡하죠? 지난 13일에 뽕송학당에 녹화가 있었고요. 16일에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17일에 장민호, 19일에 영탁, 20일에 김희재가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16일 이후는 탑6는 함께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13일에 뽕송학당 녹화 이후에 14일이나 15일 중에 음성으로 나왔던 이들도 장민호 등과 함께 밀접 접촉이 됐다면 오늘 자가격리로부터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 해제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장민호나 영탁이나 김희재는 확진 판정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연차적으로 확진 판정이 난 이후에 2주 후에 14일 후에 자가격리, 격리 상태에서 해제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뉴스장터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복잡하지만 많은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언제 자가격리, 격리시설로부터 해제돼서 나오냐,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난해 12월하고는 좀 다르다. 그때는 이찬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바로 접촉, 그러니까 밀접 접촉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렇게 해서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함께 다시 해제가 돼서 방송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지만 많은 분들이 언제 해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은 자가격리 해제 날짜는 아니고요. 음성으로 받았던 이명훈과 이찬원과 정동원은 만약에 14일에 밀접 접촉이 있었다면 내일 자가격리로부터 해제가 되고요. 15일에도 있었다면, 15일까지 있었다면 모레 29일, 내일은 그렇죠?
29일이죠? 29일에 자가격리로부터 해제돼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16일을 기점으로 모두 30일에 해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16일에 자가격리가 됐기 때문에 29일까지 해서 30일에 모두 해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장민호, 영타, 김희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로부터 밀접 접촉한 시점이 13일 이후에 14일, 15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해제 날짜는 유동적이고 각자 탑6 트롯맨들이 각자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30일 모두 함께 자가격리로부터 해제돼서 방송활동이나 노래활동, 가수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달리 자가격리로부터 해제돼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스터트롯의 팬 여러분, 트롯맨들의 팬 여러분들이 탑6가 언제 격리로부터 해제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셔서 나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자가격리 해제 날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